자, 우리는 그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물리학자가 보는 데카르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 우리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국적도 없는 말을 쓰고 있는데,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직교좌표계는 직교좌표계라고 부르면 안 되고 데카르트의 좌표계다. 다시 말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의 출발점은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었던 것이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frame of reference라고 하는 좌표계의 존재, 관점에 따라 어떤 번역을 해, translation을 해. 우리가 미국말로 한 거 한국말로 번역을 하듯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서 항상 물리적인 규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한 것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유난히 갈릴레오는 모든 사람한테 친근함을 주는지, 뭐 뉴턴이나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다 last name을 부르죠. 근데 유일하게 갈릴레오만 많은 사람이 first name을 불러줘. 그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revolution이 뭐예요? 혁명이지. 혁명이 왜 뭐 목을 따고 뭐 이런 그 피를 흘리고 혁명이 아니라 돌아간다. revolution. 돌아간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곧 revolution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는가는 revolutio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르네 데카르트는 많은 오류가 있었지만 데카르트 좌표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르네 데카르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대학교 오니까 구의 방정식도 풀 수 있겠지. 이러한 식으로 기하학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데카르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궤적을 가지게 된다. 이때 우리가 또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x는 길이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게 시간이 t가 n번 나오니까 여기에 a라고 하는 계수가 물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차원이 얼마인가를 알아맞히는 문제이다. a의 차원이 있다면 길이 그리고 시간을 n번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average velocity of the particle during the time interval 이 사이 그러면 이 사이에 average velocity 평균 속도를 구한다라고 하면 displacement 변위 나누기 시간 해줘야 되고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이렇게 얻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차원은 여기에 시간이 하나 줄어들 average velocity 여기에 a의 계수가 이 차원을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산수를 해보면 길이 나누기 시간의 형태가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오일러 넘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0일 땐 이렇게 되고 아까 플러스일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야기했죠. 자, binomial expansion.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exponential function에 대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알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얘를 이 이항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combination factor, 이거 binomial coefficient라고 해요. n 팩토리얼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네. nck 이렇게 배우나? 자, n 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a가 k번 나오고 b가 n-k번 나왔으니까 전체 n개의 순열 permutation n 팩토리얼이 있고
같은 거에 permutation 나눠줘 경우의 수를 그렇게 그걸 이제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요 전개식을 이용해서 exponential x를 파워 시리즈로 expansion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 이제 a하고 b에다가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대입하면 이게 k 제곱 n-k 제곱이 되니까 쭉 전개를 할 수가 있다. 이때 여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n 디펜던트한 계수가 있는데 n 팩토리얼을 n-k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n에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n-k 이거보다 한 끗 큰 숫자로 끝나게 되고 n의 k 제곱으로 나눠주고 여기에 개수가 n 빼기 0에서부터 n 빼기 k 플러스 1이니까 전체가 k개가 있고 여기도 k개가 있다. 하나씩 다 나누어주면 모두 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 1로 가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코에피션트가 전부 다 여기까지 k 팩토리얼을 제외한 모든 개수가 1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exponential x라고 하는 지수 함수는 x의 k 제곱을 k 팩토리얼로 나눠서 무한히 더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의 radius of convergence는 infinity. 그러니까 이 어떤 x를 무한히 큰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숫자까지 다 더해서 항상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뭐 1학년 끝날 때 배울 텐데 이거 하나만 알면 그것까지 물리나 공학에 필요한 수학은 다 끝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0보다 작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0보다 작으면 분모로 내리면 2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고등학교 때 1 빼기 x 더하기 x의 제곱 점점점 x가 1보다 작을 때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n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은 숫자의 등비 수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의 파워 시리즈를 싹 해보면 결국에 이 위에 이거보다 파워가 더 높아진 것은 항상 아까 이 조건에 따라서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빵이야. 그래서 결국 익스포넨셜의 지수가 0보다 크건 작건 간에 언제나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도 사인, 익스포넨셜,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x of t가 코사인과 사인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의 형태, 그리고 앞에 어떤 숫자, 스케일러를 곱해서 덧셈 또는 뺄셈으로 나타내는 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 자, 이때 이들의 디멘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익스포넨셜로부터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이한 방법을 써요.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미분하는 것을 잘 모를 때 덩어리로 똑같은 변수로 만들어주고 그럼 장난을 쳤으니까 이거 취소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익스포넨셜 함수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함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익스포넨셜 x를 미분하면 항상 자기 자신으로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제일 자기 자신으로 가고 이 계수가 달라붙어 있을 때는 이 앞에 계수만 생긴다. 그걸 체인 룰이라고 해.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익스포넨셜 펑션은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에서 아무렇게나 더해도 무한대 다 더해지면 컨버지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다이버지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a에다가 i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다음과 같은 파워 시리즈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i가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n 플러스 1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고 그리고 i 그리고 2n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의 n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1, 2, 3, 4, 5, 6, 7, 8을 0, 2, 4, 6, 8하고 1, 3, 5, 7, 9로 다 나누어서 두 개로 갈라치울 수가 있는데 요놈과 요놈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i가 하나 더 남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고 나면 무엇이 되는가 하니 신기하게도 이것이 다음과 같은 성격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성격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코사인하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과 익스포넨셜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게 되는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ESA의 시리즈 A하고 B를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 그런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exponential IX가 cosine 플러스 I sin X, 이걸 오일러 포뮬라라고 해요. 오일러가 물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뉴턴 방정식에서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팽이 문제 이런 것들 다 푼 사람이 오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용했을 때 익스포넨셜처럼 사인과 코사인도 파워 시리즈로 쓰여질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파워가 있는 숫자들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피지컬한 디멘션이 똑같아야 된다. 서로 다른 차원의 물리량은 더해줄 수 없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시누소이드 펑션, 사인, 코사인의 아규먼트는 언제나 디멘션리스여야 된다. 물리적인 차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